우리 이제 잊지 말아야 될, 우리 측에 심어놓은 빌런. 요즘 좀 더 지금은 키워야 될 안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철수의 동그라미 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어요. 예. 먼저 기사 한번 읽어보고 안철수 동그라미 재단과 김미경 씨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김건희가 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김씨들이 좀. 김씨가 워낙 많으니까. 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12년 보유하고 있던 안랩 주식 절반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 동그라미 재단에서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는 재단 설립 당시 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기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결과적으로 사회 환원한 게 사회 아니고 환원 공익재단한 게 네. 부인한테 환원한 거죠. 이명박은 사위한테 넘겼는데 네. 그 네. 청계재단인가요? 네, 그게? 청계재단. 청계재단. 여기는 이건 동그라미 이제 재단. 부인한테 넘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동그라미 재단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자산의 대부분이 안랩의 주식입니다. 네. 그럼 그 당시에 주식을 팔아가지고 말하자면 그 현금으로 해갖고 재단 운영 활동에다 써야 되잖아요. 계속 주식으로만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한번 출마를 결정할 때마다 안랩의 주식이 널뛰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한 2주 전만 해도 작년 대비 62%가 올랐으니까 지금 아마 더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널뛰기를 통해서 재단에 있는 자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오를 때 좀 팔아서 수익 내고 떨어질 때 도로 사서 이거는 공익재단이 아니야. 그냥 투자재단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그러네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자기 재산을 반을 기부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서 뭐 다른 후보는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데 지금 이 한국일보 보면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일까지 이 김미경 씨가 여기 이사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그럼 이 재단을 통해 가지고 사회에 기여한 공헌,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장학금을 줬다든지 뭐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 기사들이 거의 안 나와요. 재단은 있는데 재단이 뭔가를 사회에 공헌한 바가 없어. 오로지 하는 거는 안철수의 주식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 재산의 절반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관리를 하는 이사들이나 이사진 안에 안철수의 특수 관계인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 재단의 설립 목적 자체를 의심해 보게 만드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니 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뭐 워크숍도 하고 뭐 어디에 지원도 하고 뭐 하긴 하네요. 하는 거 있긴 있네. 근데 그러면 1,00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재단이 도대체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냐고. 이명박도 150억? 아니야, 450억짜리 청계 재단 굴리면서 그래도 1년에 2명씩은 장학금 줬어요. 2명, 4명씩은 장학금을 줬어. 그랬는데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라고 하니까 450억 재단, 450억 부동산을 물려받았는데 60% 이상을 쉽게 말해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린 상태라서 대출 이자를 유지하고 나면 쓸 돈이 별로 없어요. 인건비 주고 뭐하고 나면 쓸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450억으로 1년에 2억 4억도 안 되는 이 재단 집행을 해요. 근데 안철수는 그나마도 안 해, 그나마도. 거기에 다 3배가 넘는 사이즈의 큰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거를 갖고 내가 사회에 공헌했다, 뭐, 사회를 위해 환원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냐는 얘기죠. 뭐, 거의 없죠, 뭐. 뭐, 그러든 어쩌든지 간에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해갖고. 뭐, 이번에 인터뷰 보니까 뭐,
단일화할 거 0%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니 왜냐면 지금 같으면 자기가 역전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지율 이제 10%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또 떨어졌던데. 떨어졌더라. 보니까. 아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독하게 가야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는 이재명 후보를 까서는 지지율을 못 올립니다. 당연하죠. 국적으로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까야지. 지금 윤석열에 대한 맹공을 퍼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갑자기 15%, 20%까지 치솟았던 도대체 그 지지율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또 절반 어디로 날아간 거야. 어디로 왔지?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얼마가 왔는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그나마 그것마저도 다 떠난 거예요. 그렇죠. 안철수 입장에서는 놀림당한 느낌인 거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이것들이 갔는지. 지지율을 줬다 뺐다 하네 이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있는 입장에서 안철수의 지지율이 빠졌다는 거는 압박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밑으로 오라고. 나 봐. 나 결국은 녹취록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 올라가잖아. 넌 내 케이스 아니니까 내 밑으로 오라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안철수가 갈 리도 없거니와 네. 안철수는 지금 홍준표라든지 다른 외부 세력을 해갖고 어떻게든 3등하면 본전이에요. 2등하면 대박인 거고 그렇죠. 그 목표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완주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과생과 문과생의 차이겠지만 문과생들이 꽉 잡고 있는 법대생들이 꽉 잡고 있는 이 윤석열 캠프 하에서는 정책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자리 나눠 먹기를 할 마음이 없어요. 아니 나눠줄 자리도 없어 사실은. 지금 윤석열이 자리 잡고 농공 행상하고 나눠주잖아요. 장관도 이부제로 해야 될지 몰라.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이부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네들 먹이 싸움도 치열한 상황에서 안철수가 좋아서 반띵해줘 라고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이 단일화는 그렇지. 이게 시작부터 전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죠. 이제 남은 거는 힘을 내라 안철수 뿐이에요. 어제 제가 뭐 조선일보 단독 기사 하면서 안철수와 윤석열 측근이 토론회에 만나서 그 토론회에서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토론하겠다라고 한 기사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둘 다 무산됐습니다. 둘 다 안 간다고 해가지고. 단일화 협상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안 하는 거죠. 이게 원래 단일화 협상을 한다, 공동정부를 한다 이 얘기는 안철수가 서울시장 때 쓰던 전법으로 지가 먼저 날린 거야. 근데 윤석열이 안 받아준 부분도 있고 처음에 돈을 들여갖고 여론조사 자기 20%까지 끌어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반응이 안 나오자마자 안 나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돈을 안 내자마자 바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냥 괜히 안철수만 들뛰어가지고 간만 번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거든. 안 되지. 어떻게든 끝까지 물고 늘어져갖고 윤석열의 지지율을 다만 한 10%라도 깔가 먹어요. 갉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야권 쪽 그러니까 윤석열을 포함한 이런 보수라고 자칭하는 자들의 지지율에 탄탄한 40%가 있다 그러면 네. 그거를 25대 15 아니면 30대 10으로 갉아먹을 수 있는 역할을 안철수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안철수를 응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지금 단일화 협상이라도 하려면 둘이 토론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오늘 아마 그 이재명하고 윤석열 토론회 관련해 가지고 그 뭐죠? 가처분 신청 오늘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이제 그 양자 토론이 안 된다고 하면 3자 토론이라도 진짜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윤석열 쪽에서 절대 안 받지. 어떻게든 토론을 어떤 형태로든 보고 해야 싶거든. 돼. 근데 아무래도 윤석열 측은 토론 안 하고 비비는 걸로. 그렇죠.
결론을 좀 내린 것 같아요. 근데 3자 해버리면은 윤석열은 이재명 후보한테 처발리고 안철수한테 처발리고 이렇게 되면은 협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안철수는 목표가 3등. 그래서 표는 2등 깎아먹기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좌절하지 않도록 혹시 여론조사 그 전화 받으시면 안철수를 해. 안철수를 해주세요.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찍을 건 아니다. 여론조사하는데 돈 들지 않잖아. 아니면 저 밭갈이 할 때 네. 도저히 이재명 못 찍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말고 안철수로 찍으세요. 라고 해갖고 슬쩍 표를 밀어내면 됩니다. 사실 윤석열 쪽팔리잖아. 본인보다 못한 사람 왜 뽑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도저히 이쪽으로 못 가겠으면 윤석열만 안 뽑는 쪽으로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시라. 네. 어렵네. 일단 둘 사이의 단일화는 절대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네. 혹시 모르지. 안철수 캐비넷 안철수에 대한 캐비넷 자료가 그 성상납 자료만큼이나 충격적인 게 있어가지고 안철수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이준석처럼 바짝 엎드리기 전에는 그럴 만한 저기가 없을 건데 만약 이제 그것까지 터져 나온다고 치면 뭐 대한민국 야당 정치판은 말 그대로 아사리판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원래 늘 그런 거야. 칼집에 있을 때가 무섭지 막상 꺼내면 안 무섭거든요. 별거 없거든. 네. 그리고 막 이런 장검인 줄 알고 뽑았는데 이런 단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모든 전황은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제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또 연락 오는 분들이 있어갖고. 네. 진짜 여론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하니까 일부는 맞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맞냐? 아직 민주당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의 표본수 안에서는 2, 3% 뒤지는 게 맞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응답률 자체가 진보층이 적어요, 보수층보다. 보수층이 훨씬 응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를 조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표본이 나빠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텃밭이 안 좋은 거야 네. 지금은. 근데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본다고 치면 뭐 미세하긴 하지만 뭐 2, 3% 지지선 안에 있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 안 하고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도라고 말하는 아직 결정을 안 한 표심들이 워낙 많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쪽 진보 진영 사람들은 아직 본격적인 어떤 새몰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데 이게 이제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본 후보 등록이 끝나고 2월 15일 전후에서 본 후보 등록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제대로 된 결집이 시작되면 우리 진영의 승리는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한 것이고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지금에 있는 태세를 뒤엎을 만큼 가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지금의 포지션을 꾸준히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고 저쪽에 있는 대응들을 지금은 수세적인 방법으로 막아가고 있지만 15일 이후에는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국면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결국 또 추석이야. 설이요. 설날 밥상 안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얼마나 싸움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의 평판이 사실상 이번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정철 카피라이터가 이제 올린 게시물인데 했다, 한다 시리즈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다른 거는 차치하고라도 이재명 후보가 공약 이행률, 성남시장 첫 번째 때 96%, 두 번째 때 94%, 경기지사 때 96.1%. 예. 그러니까 했으니까 한다. 했다가 있어야 한다가 가능합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로 해가지고 능력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한 말은 꼭 지킨다.
이런 걸로 좀 밭갈이를 하실 때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네. 2월달 이후에 선거 전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 경력이 없잖아요. 할게 초보이고 없죠. 무면허이고 음주운전자예요. 네. 저런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기고 뒷좌석에 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음.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면 일단 선거 전의 양상, 지지층들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다져놓고 있잖아. 뭐 40일이나 남았대. 내일 당장 투표하고 싶어서 미쳐버리겠구만.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분들의 의견이 나중에 다 투표일 날 결집되고 나면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방심은 하지 말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사와 관련된 방송하고요. 잠시 광고 하나 듣고 와서 바로 정부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생 무슨 내용이죠? 오늘은 안진걸 소장에 의한 추가 최은순 양평땅 관련한 추가 고발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나왔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변화된 굉장히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 청년 정책들 내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꺼내는 부동산 정책하고 어떠한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